자, 우리가 어제 오늘 또 나왔던 정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500만 원 돈봉투 사건이 있습니다. 500만 경력금이냐, 금일봉이냐, 교통비냐, 뭐 말들이 많은데요. 명태균 씨가 왜 그렇게 열심히 김영선 씨의 공천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 김영선 씨랑 무슨 약속을 했을까? 과연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높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을까? 이게 정말 한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을 저희는 탐욕이라고 봅니다. 탐욕. 소탐 대실 탐욕. 자, 그러면 소탐 대실과 탐욕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가장 현재 맞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5선 의원이었던 김영선 의원이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최초로 공개하는 녹취 파일이 있을 텐데요. 지금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이번에 국감에 나왔던 명태균 씨, 그때 자신의 어린 자녀 이름을 이번에 그냥 자기가 공개하니까 모든 대한민국이 이제 알게 되겠어요. 어쨌든 그 어린 자녀를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녹취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거부터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김영선은 간단해. 내가 가부질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상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그러면 알아서 안 줘.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김영선이 끝났어. 네, 저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박진영 변호사님?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돈을 못 주니까 김영선 공천 줬다. 뭐 그렇게 해석도 되고요. 윤상현은 저 당시에 이제 그 공관위원장이었으니까 네. 윤상현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매듭을 지었다 김영선으로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김영선 의원은 자기가 알아서 고마워도 돈 안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야 할 만데 뭐 이제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데요. 어때요? 맞아요? 저 맥락은 뭐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지금 우리가 뭐 추정한 대로가 그대로 맞는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 김영선 씨가 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선거 치렀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 계속 나왔었잖아요. 강혜경 씨도 그렇게 말했고 명태균 씨도 하물며 신용불량자인 본인이 김영선 씨 그 몇십억 거의 100억 가까이 부자인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랬나 봐요. 한번 강혜경 씨 얘기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그 2022년도 의창구 보궐선거 당시에 본인 자산을 1원도 안 넣고 그 선거를 치렀고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본인 돈 1원도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그 명태균 대표가 지금 빌려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5,700만 원 5,700만 원. 하고 예. 제 개인 돈 2,700만 원. 그럼 그 당시에는 강희경 비서관이 아니고 소속이 어디였죠? 그 당시에는? 그때 이제 회계 책임자. 회계 책임자로 네. 있던 개인한테 회계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2,700만 원. 네. 예.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는 그 네. 당시 이제 법인이었는데 법인이었는데 이제 그 자금을 약간 이렇게 그 선거 자금으로 해서 차용을 했었었다. 네. 그게 얼마였습니까?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9천만 원. 그러면 2,700만 원, 9천만 원, 그리고 명태균 대표가 가지고 어떤 5,7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렀다. 네. 그럼 본인은 이제 돈 한 푼도 안 내고 선거를 치르고 당선까지 된 거네요. 네. 그것도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자, 보세요. 김영선 씨는 부모님도 돈이 되게 많은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 본인도 거의 100억대 재산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에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이래요. 근데 그때 월세로 또 그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오피스텔, 여의도에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여러 채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부자이고 의원 시절에는 충청도에 무슨 임야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지금 얘기 들으면 회계 책임자한테 돈을 빌려서 선거를 치르고 명태균 씨 같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이걸 치르죠? 글쎄요, 뭐 그분의 경제적인 상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는 왜 김영선 씨까지 공천도 받아주고 돈도 대줘가면서 저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렇죠. 라는 역으로서의 의심이 시작될 수 있는데요. 뭐 의심하다 보면은 나는 김영선 의원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서 내가 키워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랬을 수 있죠.
우리 도박판에서 전주가 말을 산다고 합니다. 내가 이른바 선수로서 네. 뛸 수 없으니까 나는 돈을 대면서 말을 산다. 선수를 사는 거죠. 자, 제정신이 박힌 국회의원이면은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서 모든 것들을 권력을 주고 또 창원시의 공무원들에게 윽박지를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국회의원 될 가능성도 없고 약점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내가 돈을 줘서 투자를 하면은 저 사람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역으로도 저는 상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가불관계의 변천을 좀 냉정하게 쭉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엔 김영선이 갑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들어요. 아. 우리가 녹취를 통해서 본 얘기는 그 명태균 씨가 오선 의원을 막 욱박지르는 것만 봤잖아요. 근데 전후 관계를 보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은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였을 거예요. 왜? 유력한 자원을 만날 때 명태균이가 뭐라고 연락을 하고 뭐라고 만났겠냔 말이에요. 근데 김영선은 알려진 사람이고 학교 관계도 서울법대 쫙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슨 저기 어디죠? 그 하늘궁. 네네네. 허경영 씨. 허경영한테 돈 양주. 하러 갈 때도 말은 명태균이가 하지만 김영선이 보증인처럼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알려진 존재니까. 아마도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명태균은 김영선을 픽해서 김영선을 활용한 건데 김영선은 차후에 국회의원을 다시 해볼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사람인데 명태균의 재주로 인해 갖고 어쩌지 해서 되니까 그다음부터 약점이 잡힌 듯이 이게 가불이 바뀐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서울법대 나온 5선의 국회의원이자 변호사. 중앙정치의 유명인. 네, 중앙정치 유명인이고 사실은 당대표도 한번 했었어요. 물론 네, 임시겠지만. 네. 그런 사람이 명태균 씨한테 제발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라. 당신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꾸역꾸역 참아냈던 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한데 이 녹취 한번 들어보시면 스펙스 최초 단독 보도하는 건데요. 이 녹취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그 훌륭하신 분이 시골에서 소 키우시던 명태균 씨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오해받는 것도 싫거든. 진짜 우리 집에 전화해보면 알잖아. 우리 마누라 김영수 쫓아냈어. 문 안 열어주고. 우리 애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봤어. 황금아, 여보, 김영선 의원하고 막 한 15분 얘기하대. 그래서 내가 잘 들어. 그래서 내가 의원님, 우리 황금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고 좀 이따가 1분만 책임진대. 그래서 내가 쭉 얘기했지. 당신 때문에 5년 동안 내가 빚이 2억이. 지금 내년부터 나는 그 빌린 2억을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400이야, 월. 월 연말 지나면 이자를 줘야 된다고. 내가 우리 마누라 다 알아. 그래서 내가 김영선만 되면은 우리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황금이하고 나이가 50 차이 나는데 당신 이해라. 우리 아버지 제사도 못 지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마누라가 당신. 그런데 김영선 와서 하는 말이 나중에 한 시간 지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 그러면 내가 황금이 교육비는 좀 댈게 이래. 마누라가 아니 우리 집안을 먼저 그래 김영선 쫓겨났어 우리 집에서. 야, 우리 집안을 먼저 좀 살려달라. 그 말을 참아 못하고 황금이 교육비 된다고 그러면서 쫓아내버렸다는 건데요. 저게 납득이 가세요 지금 저 상황이? 아니 근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게 김영선이 어린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살 만큼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재산도 있단 말이에요. 저 얘기는 지금 우리 딸 인생 책임지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의 관점에서 정확히 선을 그어서 딱 돈으로 털어냈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이 많은 사단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그 기세라는 것도 있어서 김영선 씨는 명태균과 일을 하는 어떤 와중서부터 그냥 완전히 도가디는 쥐처럼 이렇게 쥐처럼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안 털고 저렇게 질질 끌므로 해서 네. 위치도 불안정해지고 맨날 구박받는 처지가 되고 심지어는 명태균 씨 부인한테 집에서 쫓겨났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게 말이나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갖 굴욕을 감수하고라도 작은 이익을 지키고자 했던 김영선이라는 전직 국회의원의 이 행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생각만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 황금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니 조금 있다가 일부만 책임진대. 교육비 좀 대줄게. 교육비. 네. 일부가 교육비.
내가 김영선만 되면 우리 식구가 모두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육비만 된다고 하니까 그 부인이 우리 집안을 먼저 좀 이랬다는 거잖아요. 제가 김영선 씨 잘 알아요? 과거 정치권 생활을 좀 들어봤어요. 아,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아요. 평판이. 예, 평판이 별로 좋지 않고 어떻게 사생활 안 좋아요? 문제도 많이 있고 인간적 네트워크 문제도 구설이 많았다 이런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걸 다 주관적인 거니까 그분이 김영선 씨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고향에서 정치인 하다가 사라진 사람 아닙니까? 초창기 등장할 때 보면은 이분이 화려했죠. 시민단체 경력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망받는 정치인. 또 웃긴 얘기인데 지금 보면 안 떠오르겠지만 젊었을 때요. 네. 인물이 반듯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인물이 좋았었어요. 사실은. 네네. 그 나경원 의원 못지않은 네. 스타성을 겸비하는 의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랬었어요.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게 아마 저는 그런 개인적 특성도 작동하지 않았나 싶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빌려줄 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돈을 갖고 와서 그렇죠. 줬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차입이 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으로도. 정치자금법 통장에 차입도 가능해요. 그걸 안 했단 말이야. 그럼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투자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김영선 씨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어떻게 보면 떼먹어도 되는 거야. 그 기록상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런가요? 결국은 이거는 김영선과 명태균의 굉장히 사적이고 내부적인 관계로서의 두 사람이 관계 지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강혜경 씨의 증언은 거의 확실하게 이 신뢰가 가거든요. 네. 즉 선거 전 과정에서 김영선이 1원도 안 썼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거 비용 어디서 왔느냐? 이렇다면 명태균이가 여기저기서 조달해 갔을 거는 거의 분명하고 네. 그럼 명태균이 돈을 조달해 갈 때 무슨 얘기를 하고 그쵸. 조달해 왔겠냐 이거야. 그렇죠. 어떻게 조달을 하겠어요? 신용불량하신 분이. 온갖 헛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김영선 의원이 말이야, 뭐여서 몇 배로 돌려줄 듯이 얘기를 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는 분명히 똥줄이 탔을 거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김영선이가 끝끝내 돈을 안 주고 저렇게 버티면서 저 사단이 다 벌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세요. 김영선이만 당선되면 우리 식구 다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시골에서 정치 브로커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방법으로? 창원산업단지 비슷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준이죠. 부정한 일을 많이 키우려고 했겠죠. 네네. 여러 예컨대 사업이나 이권 사업 관련해서 그런 온갖 명태균 씨 머리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등장한 게 몇 가지 있지만 한 10가지, 20가지 계속 플래닝이 있었을걸요. 근데 사실은 수도권에서 정치한 분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라는 데가 여야가 같이 들여다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이 청렴도도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이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들이 늘 보면은 비리 사고라든가 토착된 어떤 이 토호들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자란 그 지역에서의 정치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봤던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영선 씨는 그런 쪽으로 훈련되지 않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은 2억을 투자한 거네요. 김영선 씨에게. 그건 사실일 것 같아요. 2억이나. 그럼 근데 2억은 자기 돈이 아무런 아니었을 증서가 것 같은데? 없어. 그 주장이야. 2억은 자기 돈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돈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기 돈이 왜냐면- 아니죠. 신용불량자인데 자기 돈을 통장에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보고 그러면 돈을 빌려줬어요?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공천 이야기도 저는 아하. 이 이야기들과도 좀 엮여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그 뒤에는 이제 김건희가 있겠죠. 그렇죠. 어느 시점부터 대통령 부부가 등장했을지는 모르나 이준석도 활용되고 김건희도 활용돼서 그래서 녹취를 밤낮 틀어줬다는 거죠. 자기 말로는 보증할 수 없으니까 나 이렇게 대통령 부인과 혹은 검찰총장 부인과 이렇게 통화하는 사이야. 이준석이와 이렇게 가까운 사이야. 이게 모든 게 미천의 근거가 됐겠죠. 브로커라는 게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나 그렇죠. 유력한 사람 알아 해갖고 사업 깔아대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2명만 사실은 이게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훨씬 많아요. 사람 숫자가. 그렇습니다. 8명 더 네. 있다고 김혜경 네. 강희경 씨가 그랬죠. 훨씬 많아요. 저도 이제 이름들을 쭈르륵 다 이제 봤는데 정말 많고요. 그분들이 낸 돈도 합쳐보면 되게 많고요. 그분들이 그 돈만 낸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만약에 공천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자리를 또 받습니다. 네. 그 자리를 사실은 명태균 씨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또 서울의 이야기에서 그렇죠. 그런 자리를 만들었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들만의 뭔가 지저분한 일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 이 자리에 자연인 명태균 씨가 나타나서 내가 권력이 세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뭐 이게 외모 평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신원서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신뢰가 안 가요. 그럼. 그럼 뭐냐?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라이센스가 없다. 그럼 뭐야? 김건희 육성 틀어주고 그럼. 김영선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작업의 기본 조건들을 만들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노 변호사가 명태균한테 돈 된 사람 엄청 많아요 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몇 명밖에 모른다.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군수 한번 해보고 싶어서 뒷돈을 댔는데 일이 벌어졌잖아요. 꺼내겠어요? 돈이 많으면 절대로 그렇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박한 사람이나 그 돈 주고 나서 사정이 딱해진 절박한 사람이나 극히 일부 나오는 것이지 이런저런 경우로 돈 찔러댄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숨었다고 봐야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